이 직무교육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재량이 없는 의무 규정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붕괴TV 전상범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상범 변호사라고 합니다. 2008년도부터 이제 판사로 재직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2024년도죠. 그때 이제 판사를 사직을 했습니다.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의료 전담 재판부에 있었고, 그리고 노동 전담 재판부, 그리고 영장 전담 부장 판사를 역임을 했고요. 작년에 판사를 사직하고 작년부터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선거에 나오지 않으셨나요? 사실 이제 사직을 하게 된 게 국민의힘으로부터 2023년 12월 정도죠. 그때 영입 제안을 받고 고민할 시간이 많았으면은 아마 사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12월에 제안을 받고 12월 중순 그쯤까지 사직서를 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고민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걸 덜컥 사직서를 내고 1월 달에 퇴직을 한 다음에 선거를 치렀었죠.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판사로서 이렇게 쭉 더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위치까지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큰 결단을 하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제 부장판사였으니까 그 다음을 볼 수도 있었겠지만 또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거죠. 김명호 전 교수님께서 내가 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판사 이렇게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아마 2010년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2008년도에 임관하고 2009년도까지 배석판사를 하다가 2010년도에 처음 재판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석궁을 들고 판사의 집에 찾아갔던 그 일 이후의 일이죠.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는데 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 그러면서 교도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뭐 궁금했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갑자기 그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교도소의 CCTV를 같이 보자. 이걸 검증하자라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이제 CCTV 하면은 저한테 딱 떠오르는 생각은 며칠 지나면 지워지는 데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교도소에다가 이거 보관해라. 내가 보러 갈 테니까 이거 지우지 말라고 요청을 했고 교도소로 찾아가가지고 CCTV를 같이 봤었습니다. 물론 나오는 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도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더 교도소를 찾아가면서 교도소에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좀 열심히 조사하려고 했었고 법정에서도 김명호 전 교수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예단을 갖지 않고 정말 이게 맞을까 틀릴까 하면서 좀 더 분석하면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김명호 전 교수는 그 이전 소송에서 본인이 이제 석궁과 관련된 그 사건에서 이제 판사들이 증거 신청을 하면 많이 안 받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실 조사를 하는 거니까 사실심에서는 충실하게 조사를 하자라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 신청을 하면은 예단을 갖지 않고 일단 조사를 해보자. 조사를 해서 나오는 게 있으면 반영하면 되는 거고 나오지 않으면 반영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재판을 진행을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절차적인 정의에 있어서 본인이 그런 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든 사회적 이슈가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8대0 파면 판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 부장 판사 출신으로서 이 판결의 경과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헌재 결정이 꽤 오랜 기간 지나서 나왔어요. 변론 종결을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선고가 된 거죠. 굉장히 심사숙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만장일치가 나올 거냐. 저도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 되면은 다른 의견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기각결정문을 쓰긴 좀 어려운 사건인 것 같고 절차에 있어서 각하 의견이 있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은 이제 8대0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결정문을 좀 읽어봤습니다. 결정문을 읽어보니까 이제 법치주의라는 제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것 같아요. 판사들이 갖는 생각은 법치주의는 존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제도로서 나라가 통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는 제도로서 맞서야지 제도를 일탈해서 맞서면 안 된다라는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든가 예산을 좌지우지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 정부가 대처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거는 여소야대 정국에 있어서 거대 야당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병력을 동원하기 전에 어떤 중요 안건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부의한다든지 새로운 이슈를 국민들에게 일으킬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병력을 동원한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의 어떤 설시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역시 제도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제도를 무시하는 어떠한 권력의 행사는 헌재에서 허용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또 그리고 이런 제도와 관련해서 나아가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여소야대의 상황도 민주주의의 결과고 의회 민주주의도 역시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넘어서는 비상계엄은 허용할 수 없다. 이런 결정문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8대0 이 관련해서는 아마 재판관들도 마지막 투표에서 어떻게 될지 솔직히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 투표를 했더니 6대2가 나왔을 수도 있고 7대1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합을 위해서 8대0으로 가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냐라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결론은 8대0이라 함은 이것은 허용될 수 없는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 동의하자, 국론을 모으자 이런 취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 사태가 1년을 넘었습니다. 법조인의 시각에서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참 아까 이제 선거 말씀하셨는데 작년 2월부터 3월, 4월 넘어가면서 갈등이 이제 증폭이 되니까 선거를 치르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웠습니다. 단지 의사분들만의 불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불편하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너무 힘들다, 불편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많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법조인의 시각에서 어떻게 봤냐라고 하셨는데, 이게 저는 이제 법조인의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조인의 시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고 이런 것 같아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발생한 어떤 변화나 충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정책이거든요. 정원을 어떻게 늘릴 거냐 말 거냐, 몇 명으로 할 거냐는 정책적인 결단인데 이게 법조인의 시각으로 정책을 접근해서 탈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조인은 기본적으로 승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맞고 나의 생각을 관철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아마도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다 보니까 법조인의 관점에서 몇천 명이 맞다. 그래서 이거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조인이 정한 프로세스가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뭐 복귀 명령을 하자, 복귀 명령에서 불이행하면 이런 제재를 가하자, 이런 프로세스를 정해놨는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뭔가 프로세스에 어긋나는 일이, 돌발 변수가 나온 거죠. 전공의들이 사직을 했어요. 사직을 하니까 복귀 명령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프로세스가 무너지니까 법조인들의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일이 발생해서 더 진행이 안 된 거죠. 오로지 법조인의 관점에서만 정책을 추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특히 정책이라는 거는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모두 테이블에 이제 올려놓고 예를 들어 2,000명으로 늘렸을 때 장점과 단점, 그대로 뒀을 때 장점과 단점, 그것이 10년 뒤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다 드러내놓고 장점을 가장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와 또 어쩔 땐 타협을 통해서 길을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로지 법조인의 관점에서만 정책을 추진했던 점, 그것이 오늘날의 결과를 낳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는 항상 공익을 위해서 제한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결정문을 보니까 의료인이 본업 복귀 강제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결정문에서 나와서 참 놀라웠는데 변호사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헌법재판소 이번에 탄핵 결정과 관련해서 나온 거는 이게 포고령에 있던 내용을 좀 설실한 것 같아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개헌법에 의해 처단한다. 아마 이 부분을 설시하면서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도 제한하였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직업의 자유는
대부분의 기본권은 공익을 위해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포고령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현장에 따른 모든 의료인이라고 해서 어떤 예외를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도 48시간이라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라라는 엄청나게 큰 제한을 가한 거죠.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어떤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수단의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비례의 원칙에도 맞아야 되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설시인 것 같고요. 복귀 명령 이꼴 직업의 자유 제한으로 본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공익을 위한 제한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은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 같이 어떤 충분히 조화롭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제한을 하더라도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그 수단이 어느 정도 적정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 정도의 제한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이제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고 실제로 어떻게 복귀 명령을 할지 또는 복귀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을 가할지는 그 실제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민수 차관이 매번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사직 전공이 업무 복귀 명령 내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항상 이게 불법 아니냐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업무 복귀 명령이란 걸 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익을 위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번 판결을 보니까 이거는 위헌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니까 뜨아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럼 박민수 차관은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는 거죠. 처벌 안 될 겁니다. 공익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협박이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위법성이라는 게 있는데 공익이 우선이면 위법성을 빼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전공의한테 그러니까 사직했잖아요. 사직했는데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를 징역을 보낸다고 쳐봐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업무 복귀 명령은 어떻게 보면 좀 가능은 할 수 있다. 공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업무 복귀 명령까지는 하지만 불이행했을 때 처벌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때까지 저 사람이 얘기한 게 부당하다고 맨날 느꼈는데 그런 판결문에 그게 있는 걸 보고 한 줄기 빛을 본 거죠. 판결문은 근데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었으니까 모든 전공이 48시간 내 처단. 포고령에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가니까 이런 제한을 할 수 없다. 전공의가 만약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복귀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일을 안 하고 있는 전공이라면 복귀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모든 전공의가 아니라. 사실 이게 지금 보면은 포고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박민수 차관이 맨날 얘기했던 걸 갖다가 여기다 대면은 조금 문제는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공중보건의 후보생들이 직무교육을 거부하면서 현역병 입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병역법 제35조 2항에 따라 만약에 현역병으로 가려고 교육을 안 받을 경우에는 근무 연장을 예고했는데요. 이 조항의 법적 해석과 현 상황에 대한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직무교육 거부인 거죠. 네. 법조항을 보니까 이게 2항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35조 2항인데 1항에 보면은 사유들이 있어요. 1호, 2호, 3호, 6호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직무교육 거부입니다. 이 1호, 2호, 3호, 6호에 해당하면은 편입을 취소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배의 기간, 특정한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호, 2호, 3호, 6호면은 기간 연장을 하는 게 아니고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2호 사유예요. 직무교육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 2호 사유이기 때문에 편입 취소로 가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연장으로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이제 판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예전에 대법원 판례에서 요거는 근무지 이탈이에요. 공중보건의사가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그리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원으로 소집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편입 취소 및 현역병 입영 명령을 함에 있어서 병무청장에게 재량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 그렇게 나온 판결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1호, 2호, 3호, 6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인 이 직무교육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재량이 없는 의무 규정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 규칙대로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당하게 주장을 하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그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이렇게 바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왜요? 그러면 이거는 공익에 반하고 이건 절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돼. 아니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제도 비슷한 거예요. 거기 따라가야 되나요? 어쩔 수 없이 국가의 그런 그게 이제 위헌이냐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계속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우리가 왜 법이 왜 있어야 되나? 우리는 그냥 그 기준에 따라서 살고 있었고 그 기준에 맞춰서 행동을 했는데 사실 그 교육을 받아야지 공보위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는 교육 안 받고 현역으로 갈 거야. 그리고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난 안 받을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그거 오늘부터 없어졌어. 그러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해. 뭐야 이거. 나는 그렇게 알고 여기 들어왔는데 갑자기 어느 하루아침에 그거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사법고시도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물론 뭐 몇 년 전에 알려줬지만 그러니까 좀 기간을 둬야죠. 의대생들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원래 학칙에 2년 휴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년 휴학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칙이 안 돼. 너희는 2년 휴학은 안 되고 1년만 휴학 가능해. 갑자기 학칙이 바뀌었어. 그리고 학생들한테 공고를 딱 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너희는 이제 또 한 번 휴학을 하면 유급이야. 제적 아니면 유급이야.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처음에 학교 들어갈 땐 이 학칙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교수님들이나 학장님들이 학칙 바뀌었으니까 이거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들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변호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막 하는 경우에 효력이 있냐 없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이건 그야말로 뭐 예를 들어 이 학칙이 적용이 됐을 때 효력 금지 가처분 뭐 이런 걸 해봐야 되는 거죠. 해봐야죠. 그래서 소송하겠다고 직접 찾아왔어요 저한테. 자기는 합법적으로 2년 원래는 그 학칙에 따르면 2년 동안은 휴학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학칙대로 올해도 휴학을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들이 휴학에 관한 학칙이 올해부터 바뀌었으니까 너희들 2년 휴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2년 휴학을 하게 되면 너희는 제적이야. 그거는 사실 불이익인 거잖아요. 이미 1년 휴학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불이익이니까는 그건 좀 다퉈볼 만하네요. 한 번도 휴학을 안 한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미 휴학을 한 사람은 한번 써먹었잖아요. 그 규정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익, 소급해서 불이익이 된 거니까 근데 거기에는 항상 공익 이런 게 따르고 의사나 의대생이나 이런 의료에 관련돼서는 공공재로 보는 시각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회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공공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그런 시각에서 나오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떤 의료를 공공재로 보고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는 데서 오는 그런 적용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파업을 해도 복귀 명령이 있거든요. 무조건. 그거는 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자꾸 넘어가니까 빨리 하겠습니다.